자, 이번엔 서울 빌라 어때요? 제가 서울 빌라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서울 빌라가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세가 빌라로 넘어가고 있어서 전세가가 너무 비싸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빌라라도 깨끗하게 위치가 좋은 빌라가 깨끗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으면 빌라라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빌라들은 성내동에 빌라가 낙찰가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성내동에 빌라 요거거든요. 아니 요건가? 2억 9천. 아 요거구나. 2억 9천. 자, 2억 9천에 낙찰된 빌라가 요걸 거예요. 전세가였거든요. 네. 지금 빌라가 전세가로 낙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바로바로 단기 차익을 하긴 조금 그렇고요. 좀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얼마 차이도 안 나요. 매가랑 빌라, 매가랑 전세가도. 네. 물론 다 수리 다 한 기준이겠죠. 예, 제가 빌라를 시장 조사할 때는 지도에서 그 가장 인근에 있는 물건들 위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빌라들 낙찰가가 이렇게 높은 것도 있는데요. 좀 낮은 것들도 있어요. 듬성. 그러니까 퐁당퐁당. 우리말로 퐁당퐁당. 그리고 저는 이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러거든요. 물건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다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쁘네. 서울 아파트 여기에 집중하고 경기도 아파트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빌라는 여기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머 이게 낙찰이 돼버렸어 라고 낙찰을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격 대박이다 이렇게 받아갈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미 9월달에 이렇게 한번 됐잖아요. 10월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알아버렸으니까. 우리만 안 게 아니거든요. 다들 알아버렸을 거예요. 이거 괜찮네. 그래서 어쩌면 10월달 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9월달에는 서울 빌라 낙찰받은 분들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 서울 외의 지역들 빌라요. 아무 문제 없는데 막 유찰이 돼요. 아무 문제 없는데. 왜요? 똘똘한 애가 아니거든요. 이런 빌라들은 누가 받아가요? 다주택자가 받아갔어야 돼요.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월세 하나씩 늘리고 싶으신 분들, 이미 10채 있는데 이렇게 깨끗한 물건 아니에요? 수리해서 월세 받고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이만큼 끼고 보증금은 최소 임차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만큼 받고 그래서 월세 받으려는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입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권리상 이상이 없는데도. 그래서 정왕동의 낙찰가 빌라가요 6,900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이 동네에 1억 미만이 없어요. 요거 하나 있네. 이 동네에 이거 바로 인근에 있는 동네예요. 이 정도 거래 가예요. 물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근데 전세는 아마 지금 낙찰가보다 더 높게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못해도 수리만 올수리로 딱 해놓으면 전세가는 1억 가까이 놓을 수 있어. 1억은 좀 너무 심했나? 네. 올수리 하면은 지금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담스럽죠. 이런 물건을 가지는 게.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물건은 바로 팔 수 없고 언제 팔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고민인 거죠. 그 물건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유를 지금 못 찾는 거예요. 대출이 일단 나와줘야 월세를 받는데 월세 받는 건 못해요. 전세로 놔야 돼요. 전세로 놔두면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 올라서 시세 차익만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물건을 보유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얘는 약간 계륵, 갖기도 그렇고 놓기도 그렇고 약간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물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죠? 아파트 수원에 있는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낙찰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사건 번호에 물건 번호가 이렇게 딸려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여러 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경매를 넣었을 때 이렇게 물건 번호가 생기죠. 근데 여기는 67% 낙찰을 받고 64%, 다 60%대 낙찰 받았는데 이 사람은 93% 낙찰을 받았어요. 왜요? 아, 누가 높게 들어올 줄 알고. 지금 낙찰가율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때예요. 나 혼자 혼자 높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여기 혼자 들어오셨어요. 혼자 들어오셔서 2억 7,200에 낙찰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3억 1,600에 받았죠? 또 혼자 들어오셨어요. 1억 6,600에 받으면 좋았을 텐데 2억에 받았죠? 다 요번 얼마 전에 다 했던 일이에요. 다 1억 4,900에 받을 수 있었는데 1억 9천에 받았죠? 다 이렇습니다. 1억 8,600에 받았어야 되잖아요. 단독으로 들어갔는데 이 금액이 낙찰 금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보수적으로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날린 돈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9천만 원씩. 물건이 귀한 물건에는 사람이 막 몰리고 약간 지금 보여드린 물건들은 다 그렇게 귀한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죠. 빌라들이에요. 이런 물건들에는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한 번 더,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에는 여러 명이 입찰을 하시는 물건들도 있어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가격에 맞는지 혼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올려 쓰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 자, 이제 물건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지금 고민이잖아요. 세금이 이런 세금들을 내요. 부동산 세금이 이런 거예요. 살 때 취득세. 자,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 12%를 낸대요. 그러니 집이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1.1% 내다가 12%를 넘게 내야 돼요. 기타 소득세까지 같이 내면. 그러면 물건을 하지 말아야 되나? 다주택자라서 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가지고 되고요. 저는 근데 취득세보다 이게 문제예요. 보유세. 이게 문제예요. 재산세는 그래 괜찮아. 재산세는 뭐 많아봤자예요. 근데 종부세는 정말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부세를 다 내가 벌어서 부담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요. 전세를 놓고 우리는 월세를 못 받으니까 지금 월세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전세를 놔야 되는데 종부세를 낸다. 그래서 반전세 꼭 놓으셔야 돼요. 물건 하실 때는 반전세를 완전히 반반이 아니라 2억 원의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1억 5천에 30만 원 이렇게 하셔야 종부세를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전세를 세팅을 하시되 반드시 월세를 꼭 만드셔야 돼요. 세금 대신 좀 만드셔야죠. 월세 받는 건 지금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안을 해드릴게요. 월세 받을 수 있는 물건들 조금 지역을 약간 넓게 보셔서 물건 하나로 월세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인은 하지 말아야지 뭐 어떡해. 법인은 하지 말아야지 뭐 못해요. 세금 너무 많아서. 자, 팔 때 양도세요. 단기로 하는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기한이 내년 5월달까지 단기로 수익을 내는데 근데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비용을 잘 챙겨서 하시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여러분이 많이 버시게 되면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로 세무 추징 당하실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버시게 되면. 많이 버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많이 버시잖아요. 너 일로 와. 누가 너 이렇게 돈 버는 거 돈 대줬어.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상속세,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증여세로 추징을 당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미
이제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 위에 분들이 이 것들을 작정을 했다고 공표를 했죠. 다 자금에 대해서 너네 다 추적할 거야 라고 이미 여러 번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시스템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물건을 하실 때 모든 자금에 대한 흐름을 처음부터 잘 만드셔야 돼요. 네.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돈 모으고 했던 거 다 그냥 그대로 드려야 되니까 마지막이 제일 무서워요. 네, 지금 당장 무서운 취득세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당장 무서우니까. 아직 돈 많이 안 벌었으니까. 예, 이게 취득세 표예요. 아우, 복잡하기도 해요. 원래 1.1%였는데요. 지금 막 복잡해갖고. 자, 조정지역에서는 12.1에서 3. 그게 이제 요 평형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랑 지방교육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막 복잡합니다. 아유, 어쨌든 많이 내요.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더 낸다, 많이 낸다. 그러면 주택이 2개 이상이 되면 나는 물건을 하지 말까?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거를 할까? 오피스텔은 상가로 취급이 돼서 취득할 때는 4.6%를 내거든요. 취득세는 4.6%예요. 그 다음에 뭐 주택 수를 계산하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그러면 이 취득세를 안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낙찰이 된 사례거든요. 여기 합정동에 낙찰이 된, 며칠 전에 낙찰이 된 거예요. 2억 1,80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똑같은 빌라가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낙찰된 물건은 2층이고요. 매물로 나와 있는 거는 지하예요. 지하예요. 얼마에 나와 있어요? 2억 7천에 나와 있어요. 지하가. 그러면 이 낙찰자가 게다가 혼자 들어가서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 그것도 원래 2억 8,600이었어. 조금 더 쓰셔갖고 조금 더 쓰셔서 2억 1천에 낙찰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조금 더 안 쓰고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다고 한번 쳐봐요. 그럼 2억 9천에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취득세가 12%라고 하면 2,340만 원이거든요. 그럼 총 취득비가 2억 1천이에요. 일반 매매하는 거보다 싸게 낙찰 받으면, 취득세만큼 싸게 낙찰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내죠 뭐. 오피스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오피스텔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물건은 아니에요. 월세를 받는 물건인데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내려고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야. 안 내려고 하니까. 근데 내려고 그냥 그래 맘대로 해라 라고 마음을 딱 먹으면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단기 차익으로도 낼 수도 있겠죠. 수리를 해서. 근데 전세로 아마 잘 나갈 거예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합정동에 있거든요. 전세로 세팅하기, 장기로 가져가기에도 괜찮은 물건이다. 그래서 취득세 12% 처음에 멘붕이었는데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2천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거잖아. 2천만 원 더 싸게 낙찰받으면